예, 순번 152번 김주현 피의자 신문 조서 중 2049쪽 12행부터 17행까지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현 피고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 없는 대화를 비롯하여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 즈음에 한덕수가 이런저런 고려 끝에 이완규, 함상훈 두 명을 지목하면서 말씀하시며 이완규, 함상훈 그분들에 대해서 그럼 검증을 진행해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사무실에서 나와 용산 대통령실로 향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이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2050쪽 3행부터 4행까지 또 김주현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으로 한덕수가 신속하게 인사검증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예, 결국 지금 피고인하고 논의를 했던 김주현은 피고인이 신속하게 인사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7일 당시 김주현과 논의 당시 김주현에게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 때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할 예정임을 알려줬었죠. 예, 피고인은 2025년 4월 8일 오전 국무회의 전 간 다음에 끝나고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발표하신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하고 논의하신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번 6번 김주현 진술조서 중 410쪽 5행부터 9행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번 6번도 제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내용을 제가 물어보시죠. 네.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410쪽 5행부터 9행까지를 읽겠습니다. 김주현 진술입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이 정진석 비서실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여한 것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김주현이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호출을 받고 총리실로 가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고 총리실을 다녀오고 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라고 김주현이 진술했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순번 770번 사건 관계인건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4월 7일) 2025년 4월 7일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김주현과 헌법재판관을 이완규, 함상훈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한 2025년 4월 7일 그날 20시 45분경에 10분간 정진석하고 통화를 하셨습니다. 이때 정진석하고 이완규, 함상훈 지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아닙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피고인 이때 그 정진석한테 그 헌법재판관 지명 여부와 임명 스케줄 같은 걸 말을 안 해줄 이유는 있나요? 김주현 수석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해야 할 이유는 그러니까 없었던 것 예, 같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네. 예, 순번 773번
제21대 국회 제398회 제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7쪽 중 국무총리 한덕수와 박범계 의원 질의응답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고요. 피고인이 2022년 22년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7일 설치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이유 및 업무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셨죠? 잘 몰랐습니다. 순번 이제 78번이 78항입니다. 순번 744번 중 518쪽 2025년 3월 30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안건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권한 대행 시기에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보고 받으셨죠? 거의 보지를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안 보신 건 모르겠고 이 네. 자료를 공유 받으셨죠? 그냥 그 제목만 이렇게 뭘 해서 보낸 거는 뭐 한두 번. 그러면 보고를 받으실 때 보고나 공유 받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보고나 공유 받으셨습니까? 그냥 서류 자체를 그냥 이 서류 자체를 받으셨습니까? 제 그냥 테이블 위에다 놓고 예, 알겠습니다. 갔던 것 같습니다. 순번 3번 전국 참고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이 자료 재판 과정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홍철호 정무수석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이 전국 참고 자료 피고인께서 누군가로부터 보고받거나 공유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자료 자체를 본 적은 없으셔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82항입니다. 전국 참고 자료는 2025년 3월 28일에 생산됐고 여기 보시면은 대응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일요일 수석회의에서 논의라고 돼 있는데 이 일요일 수석회의가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3월 30일 수석 비서관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한 것인데 아까 보셨듯이 순번 744번 517쪽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2025년 3월 30일에 실제로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시 회의 자료도 피고인에게 이제 보고가 됐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전국 참고 자료 자체 또는 그 내용 보고받으신 사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번 744번 중 523쪽 및 527쪽 2025년 4월 7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 안건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523쪽입니다. 2025년 4월 7일에 개최된 실수비 안건입니다. 그리고 527쪽입니다. 그 안건에 붙어있는 4월 7일부터 4월 19일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행보안이라고 해서 이런 권한대행 행보에 대한 자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피고인의 일정이 사전에 대통령 비서실로 전달돼서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 비서관들에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7일 여기 보시면 4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총리실 간부회의하고 비공개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이 자리가 손영택 방기선이 배석한 상태에서 피고인하고 김주현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목상 헌법재판관 지명 결정한 자리 맞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의 일정이 대통령 비서실로 사전에 공유되고 있으므로 2025년 4월 7일 오전에
피고인과 김주현이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만난 사실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도 이 회의, 이 실수비 회의 이전에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85항입니다. 피고인은 공직 생활 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인사 검증 받아 보셨죠? 글쎄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여러 번 인사 검증 받아 보셨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사직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면 이런 그 인사 이 사이클을 되게 다 거쳤을 것 같은데요. 예. 그냥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인사 검증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그 검증 결과 등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무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그 검증이라는 사후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검증을 통해서 그 후보자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뭐 부담이 되는지 그 결과를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하였고 임명해야 되는 피고인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 인사 검증을 통해서 그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 그 결과를 후보자를 임명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저는 그 후보자에 추천할 만한 그런 풀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주현 수석께서 전 수석께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왔을 때 그런 그 오랜 동안 고위직에 대한 자료를 인사 자료를 모으고 하는 그런 것들의 기초를 둬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거기서 물론 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만 그렇게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을 보는 그러한 생각들은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명단 중에 최종적으로 정인이 뭐 정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보면 뭐 피고인께서 이제 뭐 법조계 계신 분 것도 아니고 네, 또 말씀하신 쭉 보면 이제 훌륭한 분들을 모아서 왔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을 대부분 다 모르는 분이었을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명단을 만드는 사람한테 뭐 만드신 분 의견은 어떠냐, 누가 좋을 것 같냐 이렇게 보통 물어볼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뭐 최종적인 결정은 뭐 피고인께서 하시더라도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좀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 거는 그런 쪽의 것도 좀 물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머리에 제일 남는 것은 함상훈 그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분은 어떤 분이냐, 제가 이제 거기에 그분의 여러 가지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확실하게 김주현 수석께 물었던 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이 명단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피고인이 지명해가지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이제 리스트를 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리스트를 보시고 쭉 보시면서 이분이 어떤 거냐 이렇게 그 당시에 같이 있던 뭐 김주현 아니면 다른 한 2명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주로 이제 아는 분은 김주현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상황상. 그래서 김주현 피고인한테 지명하면서 예컨대 함상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혹시 뭐 김주현 피고께서 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좀 추천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김주현 피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추천이 되고 추가로 또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 겁니까? 함상훈 후보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물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고요.
이완규 후보는 뭐 제가 3년 동안을 지켜본 사람이니까 제가 알았고, 또 뭐 형사법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고 또 그렇다는 것도 제가 뭐 알고 있었고 합니다만, 제가 누가 괜찮으냐 해가지고 함상원 후보를 아마 추천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함상원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이분 어떤 분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특별히 또 그 중에서도 좋은 분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상훈과 관련해서는 더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그 리스트 중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했다면 뭐 피고인께서 먼저 꺼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리스트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더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피고인께서 요청하셔서 제가 아마 뭐 묻기도 했을 거고 처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럼 또 뭐 얘기도 좀 해줬을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리스트를 쭉 보다가 함상훈 그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하여튼 좀 물어본 기억이 확실하게 납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기억나시는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다음 질문하시죠.